오랜만에 라면 하나 끓여 먹어야지. 이렇게 대파 길러놓으니 얼마나 좋아. 아 근데 이제 달걀이 하나 남았네. 요즘 너무 비싸서 아껴 먹었는데 이번엔 넣지 말까? 내 월급은 맨날 그대로인 것 같은데 요즘은 계란 한 판엔 7,000원이 넘는다니. 가난한 자취생은 라면 한 번 맛있게 먹기 힘드네. So what are you gonna do about it? Money. 요즘 밥상 물가 정말 심상치 않죠. 장 한 번 보기가 정말 겁나는데요. 몇 달 전 대파 가격이 폭등했던 거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파를 직접 집에서 키우는 파테크 열풍까지 불었죠. 다행히 최근 대파 가격은 어느 정도 안정세를 찾았지만 달걀은 한 판에 평균 7,200원, 높게는 9,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1년 전에 달걀 한 판이 5,000원대에 거래됐던 걸 생각하면 지금은 50% 이상 비싸게 판매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주식인 쌀 가격도 요즘 심상치가 않아요. 쌀은 20kg 한 가마에 6만원 넘는 가격에 팔리고 있는데요. 1년 전보다 만원이나 올랐어요. 또 우리에게 쌀만큼이나 중요한 고기, 그리고 한국인의 밥상에서 빠질 수 없는 재료인 마늘도 많이 비싸졌습니다. 돼지고기와 소고기 모두 100g당 가격이 전년보다 10%씩 올랐고요. 마늘은 50% 가까이 올랐어요. 과일은 어떨까요? 1년 전에는 24,000원 선에서 거래되던 사과 10개가 이제는 33,000원까지 올랐어요. 만원, 2만원 정도 예상하고 오면 3만원 가는 거는 뭐 일도 아니고 그냥 포기하고 와야 돼요. 내가 뭐 생각했던 금액에서 항상 못 사고요. 하지만 우리의 월급은 거의 오르지 않았습니다. 올해 1분기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1년 전보다 약 18,000원, 즉 0.4%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맞아요. 월급은 그대로인데 장보기 비용은 가파르게 오르고 저처럼 혼자 사는 사람은 차라리 밖에서 사 먹는 게 절약하는 기분이라니까요. 근데 사실 요즘에 외식 한 번 할 때도 밥값이 비싸진 것 같아요. 저만 그렇게 느끼나요? 맞습니다. 식자재 가격이 오르다 보니 장바구니 물가뿐 아니라 외식 물가도 덩달아 오르고 있어요. 작년 12월부터 꾸준히 상승세인데요. 통계청에 따르면 6월 외식 물가는 전년보다 2.3% 올랐어요. 2년 3개월 만에 최고로 많이 오른 거라고 해요. 실제로 햄버거, 떡볶이, 김밥, 김치찌개, 짜장면, 짬뽕, 치킨처럼 우리가 자주 사 먹는 음식 가격이 줄줄이 올랐고 구내식당 식사비도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몇 달째 달걀 값이 잡히지 않으면서 빵이나 과자 가격이 오를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거봐요. 제 말이 틀린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정말 먹는 것에만 돈을 쓰는데 대체 왜 이렇게 먹거리 물가가 오르는 거예요? 먼저 지난해 역대 최장기간 장마가 이어지면서 작황부진이 심했던 탓이 큽니다. 또 달걀의 경우 작년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으로 닭들이 살처분되면서 공급이 줄었습니다. 정부는 급한 대로 외국에서 달걀을 들여왔고 6월부터는 달걀 가격이 평년 수준을 회복할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가격은 쉽게 내려가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밥상 물가, 외식 물가만 오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통계청이 매달 초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 지수는 6월 작년 같은 기간보다 2.4% 올랐습니다. 3개월 연속 한국은행 물가 안정 목표인 2%를 웃도는 수치입니다. 소비자 물가지수요? 뉴스에서 본 것 같긴 한데 소비자 물가지수가 정확히 뭐예요? 소비자 물가지수는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측정하는 지수를 말해요. 물가 흐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 중 하나인데요. 현재 소비자 물가지수는 앞서 본 농수축산물뿐 아니라 식료품, 의류, 가전제품 같은 공업품과 전기세, 가스비, 전월세, 학원비, 버스요금, 휴대전화료 등 460개의 가격 움직임을 종합해 산정하고 있습니다. 기준 연도인 2015년 소비자 물가 지수를 100이라고 놓고 이것과 비교해 물가가 얼마나 오르고 떨어졌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보다 얼마나 올랐냐 하는 게 바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입니다. 그런데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실제 물가 상승세나 우리가 체감하는 물가 상승을 완벽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소비자 물가를 측정하는 기준이 되는 460개 품목과 가중치, 즉 중요도는 5년마다 바뀌는데요. 지금의 460개 기준 품목은 2015년에 정해졌고 품목별 가중치는 2017년에 정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 패턴을 모두 반영하긴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해부터 마스크나 손세정제 같은 방역용품 소비가 엄청 늘어났는데 이런 물품들은 현재 이 460개 품목 안에 포함이 안 돼 있어요. 반대로 소비가 급격히 줄어든 국제 항공료의 비중은 그대로예요. 그래서 올 연말 2020년 기준으로 품목을 개편할 때 마스크를 포함한다고 하죠. 또 작년에 집값 엄청 올랐잖아요. 그런데 이 집값은 소비자 물가 지수에 포함되지 않아요. 그보다 덜 오른 전세나 월세 비용만 잡힙니다. 듣고 보니 그러네요. 달걀값은 1년 전보다 50%나 올랐고 고기값은 10% 넘게 올랐는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4%라니 솔직히 너무 차이가 큰 거 아니에요? 충분히 그렇게 느낄 수 있죠. 그래서 통계청이 여러 지표를 추가로 개발해 보완하고는 있지만 통계적인 괴리를 좁히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데요. 이 괴리에 대해 통계청은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는 소비자가 자주 사지 않는 가구나 가전제품 같은 품목까지 포함해서 측정하지만 개개인은 각자가 주로 사는 상품에 한정해서 물가 변동을 느끼기 때문에 체감 물가 상승률과 공식 물가 상승률 사이에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직장인들은 교통비나 외식비가 오르면 전체 소비자 물가가 올랐다고 느끼기도 하죠. 실제로 2020년 우리나라의 체감 물가 상승률은 0.66%였는데 이게 공식 소비자 물가 상승률인 0.54%보다 높았다는 내용의 보고서도 있습니다. 와, 진짜 정부에서 발표하는 물가 상승률보다 제가 느끼는 물가 상승폭이 더 큰 게 꼭 이상한 건 아니었네요. 어쩐지 통장이 매번 텅텅 빈 느낌이더라. 근데 이렇게 물가가 계속 빠르게 오르는 건 너무 걱정인데요? 사실 물가 상승은 지금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는 지난 5월 1년 전보다 5%나 올랐습니다. 2008년 8월 이후 13년 만에 가장 크게 오른 거라고 해요. 유럽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6월 유로존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9% 올랐습니다. 전달보다 약간 낮아지긴 했지만 물가 상승세가 진정될 수준은 아니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미국이나 유럽도 물가가 오르고 있다고요? 그럼 정말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생활 물가가 이렇게 오르면 자연스럽게 인플레이션 우려가 따라옵니다. 인플레이션은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물가가 지속적으로 올라 오히려 경제가 위축되는 현상을 말하죠. 하지만 아직 나쁜 인플레이션이 오고 있다고 확정하기엔 일러요. 물가가 오르고 있지만 이게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이후 나타나는 기저효과라고 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물가는 경기가 상승 국면일 때 수요가 증가하면서 오르고 경기가 하강 국면에서 수요가 줄기 때문에 내리기 마련이에요. 지난해 코로나19 때문에 외출도 잘 못하고 경기가 워낙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수요가 줄었는데 올해는 백신 접종이 늘고 가게들이 다시 문을 열면서 일시적으로 물가가 상승했다고 보는 거죠. 이건 전 세계가 마찬가지겠죠. 우리 정부나 미국 연준도 이런 입장인데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하반기로 갈수록 이런 오름세가 점차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반면 세계적인 물가 상승이 인플레이션의 전조라고 보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억눌렸던 소비 심리가 폭발하는 데다 지금 생활물가뿐 아니라 원유 등 원자재 가격과 주식이나 부동산, 가상화폐 같은 자산 가격까지 오르고 있으니 인플레이션에 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물가가 오르고 인플레이션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 물가를 관리하는 미 연준이나 한국은행 같은 중앙은행이 언제 시중에 푸는 돈을 줄일지 금리를 올릴지에 대한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분간은 물가가 잡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네요? 너라도 무럭무럭 자라렴 팥값이라도 아껴야지.